자, 공정거래법. 자, 이제 여기다 넣고 공정거래법을 갑시다. 자, 공정거래법 그 교재 준비해 주세요. 자, 교재 준비하셨으면은 1번 좀 남겨주세요. 공정거래법 듣는 분. 자, 공정거래법 듣는 분. 공정거래법 듣는 분 게시판에다 명선하고님 또 다른 분 또. 한 분밖에 없나요? 예, 한경하고님, 예, 두 분. 또 다른 분. 두 분밖에 없나요? 자, 그러면 공정거래법 잠깐 볼까요? 자, 다른 분은 안 계세요? 두 분만 제가 그러면 그 체크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얘기할 때요. 두 분만 계속 물어보면서 갈 거예요. 자, 그 과제 내용하고 교재를 좀 봐주세요. 교재에 우리가 그 시장 지배력이죠. 자, 시장 지배력은 차트 2에 있어요. 그죠? 독과점 규제에서 저기 2절에 시장 지배력 나오죠.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법사능사. 자, 두 분만 체크한다 그랬어요, 제가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이제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거부터 제출 방법, 작성서 시 분량 제출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매 이내네요. 그러니까 뭐, 3장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그 내용은 교수님은 3장을 넘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절대적으로 표현했죠. 3장을 넘기면 안 돼요. 이 내외라 그러면은 3장을 넘겨도 괜찮은데 이 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3장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표지 제외죠. 표지 빼고. 예, 표지 빼고 3장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걸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분량은 표지를 제외하고 세매 이내, 절대로 세매 넘기지 말라는 거고, 표지라는 거는 목차겠죠, 목차. 예, 그래서 목차를 포함해서 3장 정도면 되겠네요. 자, 참고 자료 보세요. 교재 차트 2, 제2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제2절 시장 지배력 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를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은 멀티미디어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어디? 2장 제2절 2장 제2절 시장 지배적 사업장의 지위 남용 금지, 요거를 좀 들어주시면 이제 얘기 나오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지문보다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문제 1, 2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서론본론 결론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문제 1, 문제 2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 봅시다. 위에 있는 건 지금 위에 있는 지문이죠. 위에서 콜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근거는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근거. 자, 문제 2. A의 유형. 자, A의 행위. 여기서 보면 콜라 제조 시장에서 A, B, C, D, E까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A입니다. 이건 하나의 회사입니다. 회사. A라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수단에 대해서 쓰시오.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지위남용 금지에 해당되겠죠, 이게.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봅시다. 콜라 제조 시장에서 5개 회사가 있습니다. A에서부터 E까지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소규모 회사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 회사의 매출액은
A는 150억, B는 80억, C는 30억, D는 20억, E는 5억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배하는 것이 A는 44%, B는 34%, C는 9%, D는 7%, E는 3%인데, 자, 일단, 그 해당되는 이제 그 프로테지가 나왔죠. 이건 시장 지배하는 프로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C하고 E는 계열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C하고 E가 합쳐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하고 D를 합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C하고 D하고 여긴 10%가 넘어갔네. 이런 거죠, 지금. 요걸 좀 체크하자는 거예요. 9 플러스 7%니까 16%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C와 D는 서로 계열사이다. 16%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1.25리터 제품 가격을, 우리가 이제 그 페트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페트병인지 그 병 얘기하는 건지. 1.25니까 좀 큰 거죠, 그죠?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A는 지금 시장을 44%를 가지고 있습니다. 44%를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난 영향력이 행사되겠죠. 이 시장에서 44%니까. 그러면 85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면 나머지 해당되는 업체도 덩달아서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손해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지배하는 그 회사에 의해 가지고 시장 가격이 그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막자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공정거래예요. 공정거래. 독과점 규제하자는 거죠, 지금. 독과점 규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책을 봅시다. 책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같이 강의 듣는 게 아니고 2장 2절 가봅시다. 자, 책 2장 2절 가보세요. 자, 2장 2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문제 1, 문제 2가 세매 이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학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줄줄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가면 됩니다. 이게 최대한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36페이지죠.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제도 취지, 그 다음에 제도 연영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봐요. 자, 그럼 이제 그 2절에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의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넣어줘야 되죠. 이건 들어가 줘야 돼요. 왜? 지금 여기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라는 게 설명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의의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론본론 결론을까지는 작성을 안 하더라도, 자, 서론본론 결론은 작성하는 얘기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건 작성을 안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첫 제목이 뭐겠어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의. 예, 의의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처음에 나오잖아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써줘요. 자, 근데 여기 근거가 어디에 나와요? 법 2조 7호에 나오죠. 2조 7호.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공정거래를 아직 시작 안 해서 아직 안 드렸지만, 이게 제가 아마 거기 가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 카페에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정거래가 약칭이에요, 약칭. 이게 지금 줄임말이거든요. 플레임이 뭐냐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지금 플레임이거든요. 법률 이름이. 그래서 이걸 그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뭐라고 나오면 독점 규제란 말 나왔죠. 독점 규제 그리고 공정거래, 여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독점 규제입니다. 독점 규제. 시장을 독점하는 걸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든 게 이제 공정거래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 2조 정의입니다. 정의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7이라고 나왔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7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7호에 보면 이거 그대로 써 있어요. 법조항에 보면 그대로 이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대로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책에도 똑같이 돼 있죠.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건 법입니다. 7호에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예요. 그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의 점유율, 아까 프로텍션 나왔죠. 시장 점유율 나왔죠. 그 점유율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진입 장벽에 대한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규모도 나왔죠. 그 규모는 대부분 뭘로 가요? 매출액으로 가죠. 매출액. 얼마 정도, 연 매출액이 얼마씩이냐. 이게 지금 이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서 경쟁 사업자의 사업적 규모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뭘 고려해요? 이걸 고려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거죠. 그리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하면 일단 정의 내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밑에는 이제 판례인데 판례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어요. 판례를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법적 근거는 반드시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제시해 줘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 이걸 왜 체크하고 넘어가냐 보세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이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근거가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거예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하면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제2조 정의의 정의. 정의에서 7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법적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자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38페이지에 보시면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요건 효과죠. 어떠한 요건이 발생되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요건이죠. 그러면 이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요건이 갖춰지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그 효과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제재 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시장 지배를 안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제재하진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지금 독점을 규제하자고 나왔잖아요. 그 규제를 하는 그 효과가 어떤 요건에 있어야지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요건이 나오면은 요건도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이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건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몇 가지 한다 그랬죠.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법률에서 법률 있는 거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법률 있는 내용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지배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게 요건이에요. 이걸 검토한 이 자체가 요건입니다. 지금 그럼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지금요? 지금 그 시장 점유율을 봐야 되겠죠.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입 장벽에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걸 요건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법 4조에 나와요. 법 4조를 보면, 자, 법 4조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법조문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정거래법 뭡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보세요. 자,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이러하게 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4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회사가 여기서 봅니다. 1호 1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분의 50,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A가 44%니까 과반수는 아닙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 이하의 사업자. 3 이하의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상 이하가 있죠. 이상 이하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하라는 얘기는 포함된 겁니다. 3개 이하입니다. 3개 이하. 그 3개까지죠. 3개까지는 해당되죠. 3개 회사가 합쳐져 가지고 몇 프로냐면은 100분의 75. 결국 뭐예요? 25%면 된다는 거예요. 25% 이상. 25% 여기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돼요. 그래서 아까 C하고 D하고 합쳐졌죠. 계열사니까 17%가 나왔죠.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체크해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건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했던 여기서 보면 A에서 E까지가 어떤 요건이 되는지가 이제 먼저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좀 이따 이제 결론 내릴 거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요건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39페이지 봐주세요. 39페이지 보시면 3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축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뒤에 부분이 있는데 여기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책에 나오는 그 가로에 보면 0해서 제4조 2항 0의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이건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도 반드시 다운을 받으세요. 자료 다운을 받으세요. 꼭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대로여가지고 그 도표를 좀 봐주실래요? 이게 요건이란 말이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요건을 보시면 그 도표를 보세요. 시장 규모 매출액을 봅니다. 자,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이상을 봅니다. 여기 40억 이상은 어디에 되는 거죠? A가 150억이네요. 되네. B가 80억이네. 되네. 잠시만요. 80억이니까 50억은 A하고 B는 50억이 넘어가네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C, 안 되네. D 안 되네. 일단은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A하고 B는 매출액 기준으로 일단은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자, 일단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봅니다. 점유율을 보면 일단 A, B는 이제 빼야 되겠죠. 뭐 일단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제 구분됐으니까 그럼 이제 C를 봅니다. 자, C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 도표를 보세요. 동그라미 1 사업자가 과반수여야 돼요. 과반수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이제 3 이하의 사업자가 3개를 합쳤을 때 그 100분의 75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하고 D를 보세요. C하고 D를 보면 E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됐으니까 일단은 10% 넘어가요. 그러면 E에 있는 5억은 아닌 거예요. 5는 일단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C하고 D가 합쳐졌을 때 시장 점유율에서는 10.16%니까 그거는 해당되는데 매출액을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50억이죠? 30억 플러스 20억이니까 50억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되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계열사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C와 D는 계열사기 때문에 합쳐가지고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얘기했던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시장 지배적 사업자 구분됐죠? A는 어떤 근거로, B는 어떤 근거로, 그 다음에 C와 D는 어떤 근거로, E는 어떤 근거로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돼. E를 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E는 이래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1번 문제 됐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방금 요건 나왔잖아요. 정의 먼저 내려주고 그 요건이 그 근거라고요. 법에는 4조 7호, 그 다음에 시행령은 뭐예요?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시행령에서 그 세 개를 다 끄집어고 오면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까지 해서 1번 문제는 끝났죠.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봐요. 두 번째 문제는 A의 행위에 대한 지금 독점은 아니지만 과반수가 50% 이상은 아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재 수단이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하는 회사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위남용 금지에 대해서 지위남용 금지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근거로 해가지고 제재 수단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책의 39페이지 2에 보면은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금지란 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되죠. 지위남용 금지에 대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목적을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거기 이제 나오죠. 다 이거 정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넘겨보시면 40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 유형이 나오죠. 자, 유형 세 번째 줄 보세요. 보시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위남용 행위는 자, 종류가 나옵니다. 부당한 가격 결정. 자, 여기 해당되죠. 850원에서 1000원을 인상했잖아요.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출고 조절.
출고, 수량을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당하게 사업 활동 방해를 한다든가, 또는 부당하게 그 신규 진입 방해를 한다든가, 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에 대해서 배제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든가, 이러한 예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예를 다 설명하지 마세요. 다 설명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지금 3매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는 지금 부당한 가격 결정에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한 가격 결정만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부당한 가격 결정. 결국 뭐예요?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거가. 자,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해서 1항이 뭐예요? 부당한 가격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근거를 써주시고 요거에 의해서 제재 수단으로 한다라고 써주시면은 이 과제는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근거는 반드시 꼭 써주셔야 돼요. 꼭 써주셔야만 점수가 30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거 안 써주시면은 3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은 제2조 7호고 시행령은 4조 1항, 4조 2항, 2항, 4조 3항,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제재수단이라는 거는 제5조 1항, 여기까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종류만 써주시고, 그 중에 여기서 부당한 가격결정,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가격결정인 문제죠. 자, 여기까지가 공정거래법입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신 분. 공정거래법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계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공정거래법 두 분이 지금 수강 신청하셨다는데 어떻게 제 얘기 되셨나요? 근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형식 갖추지 마세요. 문제 1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시고, 문제 2에 쭉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끝납니다. 표지 포함하지 않고 3매 이내니까, 여기는 이제 목차가 특별하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형식 없이, 다만 제가 꼭 누라는 거 꼭 누세요. 법조문 넣어주시고, 시행령 있잖아요. 그,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대해서 꼭, 근거 꼭 넣어주세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 근거예요, 사실. 그게 법조문이거든요. 법조문이니까 주석 따는 방법 아시죠? 자, 주석 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본문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본문이 아닌 데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본문에다가 만약에 법조문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 책처럼 넣으세요. 책이 지금 나왔죠. 다만 여기서 여기서 0 이렇게 쓰지 마시고 플레임을 쓰세요. 플레임을. 전체 이름을 그냥 그대로 쓰세요. 여기서 법 하면 그냥 법이라고 쓰지 마시고 독점 규제 및 공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시고 제2조 그 7호 이렇게 써주세요. 똑같이 그냥 법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0 이렇게 쓰지 마시고 독점 규제 및 공정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시행령 그리고 4조 1항 4조 2항 4조 3항 5조 1항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 플레임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질문 없죠? 이거는 뭐 공정거래는 너무 간단해서 그 큰 걱정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화면 나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그 첫 번째 문제 화면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면은 그 문제 1에 보시면은 일단 시장 지배적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 이 사업자는 A, B, C, D, E에 대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해당된다면 어떤 근거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와 B는 매출액 가지고 되잖아요. 그죠? 50억 이상이니까 매출액 가지고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C하고 D도 그 매출액은 안 되지만 합치니까 각각은 안 되지만 계열사기 때문에 합치니까 50억이 되잖아요. 그죠? 50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지배를 보니까 10%가 넘어가요. 10%가 넘어가니까 이 요건에는 성립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요것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단 2는 해당 안 된다고 써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 자연스럽게 근거도 다 제시했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도 다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시행령 4조 1항 2항 3항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그 요건이 그 시행령이라고요. 시행령. 그거를 책에 있는 그 내용이 다 법조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제지수단인데, 이제 이게 그 지위남용 금지인데, 지위남용 금지에 대한 유형이 책이 세 줄 내려오면 있죠. 몇 페이지였죠? 아까, 여기서 보면 40페이지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유형 해가지고, 거기서 세 줄 내려오면은, 그 유형이 쭉 나왔죠. 그 유형을 일단 써주세요. 쭉 써주시고,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써주시고, 그 중에 이제 가격결정, 부당한 가격결정에 해당된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시행령 5조 1항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5조 1항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근거 제시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게 왜 생겼는지 그 목적도 꼭 써주세요. 그게 그 지위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